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유효핵전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재를 보게 되면 거기서 뭐가 일단 밑줄 한 번만 그어줄게요. 어디다 그어줄 거냐면 동그라미 1번 밑에 밑줄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으므로 라는 말에다 한번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점을 보시게 되면 전자가 두 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에서 라는 말에다가 한 번 더 밑줄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누구 먼저 갈 거냐면 수소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수소인 경우에는 중요한 건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여기서 이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말은 항상 조건반사처럼 원자 번호가 나오면 여기에 양성자는 몇 개, 양성자는 한 개를 가지고 있고 전자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한 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요. 얘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가 먼저 싱크하고 출발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생각이 됐어. 그럼 이제 모형, 생김새를 한번 그려본다라면 여기서는 원자핵이 한 개가 여기 중심에 있으면 주변에 여기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거야. 그러면 알겠지만 당연히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서로 어떤 힘이 생길 것이야? 인력, 끌어당기는 인력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까진 됐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핵전하라고 하는 단어 고유 명사긴 한데 이 핵전하가 무엇이냐면 이 양성자가 원자핵인 양성자가 전자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핵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고유명사니까 이건 정의니까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만 양성자, 전자 당기는 거가 돼요. 그런데 얘가 하나가 한 개를 당긴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앞에 왜 유효라는 말이 붙었나요? 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적용이 안 되는데 두 번째 패턴으로 갈게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일 경우, 여러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인 경우 한번 누구를 예를 들 거냐면 베릴륨을 예를 들게요. 베릴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 4번이죠.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 4개고 전자의 개수 4개가 돼. 그러면 모형을 보게 되면 플러스 4고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또한 2개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 이 플러스 4인 양성자가 마이너스 전자 하나를 당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자. 이론상 요거 수소를 기준했을 때 얘를 끌어당기는 이 인력을 내가 라지 F라고 얘기를 쓸게. 그러면 이론상 플러스 4가 당기니까 이론상 어때야 돼? 4F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되지. 1이 당기는 걸 4가 당기면 4배로 당겨야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 핵전하를 측정해 보니까 4F 값보다 낮은 값이 측정이 되더랍니다. 그럼 이제 뭔가 누군가가 있었겠다. 방해하는 누군가가 그 아이를 분석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거의 원인은 실제 값보다 원인은 뭔가가 있을 거야 했을 때 간단할 수 있어. 뭐가? 전자 간 반발력 때문에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이러한 실제값보다 이론상 값보다 실제값이 좀 작게 나타날 거야.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 있어. 같은 마이너스니까 서로 방해하는 게 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이 전자들이 방해를 하면 아무래도 좀 작은. 그래서 요거를 내가 전자 간의 반발력을 스몰 f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결국엔 얘는 어떻게 되어질까? 실제값은 어떻게 돼? 4F 끌어당기는 힘에다가 방해하는 빼기 마이너스 방해하는 힘이 생기면 실제 핵전화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실제 핵전화라는 말 대신에 유효 핵전화라는 말로 바꾸면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유효 핵전화가 존재하지 않아. 왜?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방해할 전자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로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요 i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야. 특별한 건 아니고 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여기가 생겨.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거냐면 가려막기 효과라고 할 거예요. 라고 선생님들이,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이제 요거를 문장화 시켜볼게. 여기서 유효 핵전화는 핵전화에다가, 여기서 핵전화라는 건 only 핵이 당기는 걸 얘기해. 에다가 빼기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방해하는, 즉 누구? 전자가 가려막기 효과를 이렇게 해주면 유효 핵전화가 되어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가 좀 나오냐면 135페이지를 보실게요. 135페이지. 거기서 보면은 첫 번째 여기 좀 봐봐.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희한하게도 이게 심화 과정으로 갈수록 해석이나 개념의 이해도를 더 중시, 그러니까 어려워진다라기보다 개념이 명료하고 원인을 잘 따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배우기는 조금 내용이 낯설어인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어떤 거냐면 이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게요. 자, 근데 이걸 해석해 볼 테니까 보자. 같은 주기야. 2주기면 2주기. 같은 주기라는 말 뜻은 이거예요. 껍질수가 어떠하다? 껍질수가 동일하다. 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뜻도 되고 and 전자의 개수도 증가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노란색이 더 중요해. 흰색 같은 주기의 원자 번호 증가해 라는 말 뜻보다는 같은 주기는 껍질수는 같은 상태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해. 양성자도 늘고 전자의 개수도 늘어.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자.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뭐가 늘어나는 거야? 핵전화가 증가하는 게 맞지요.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하는 게 맞지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살짝 example을 듣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해. 자, 증가할 때 얘 증가율을 볼게요. 증가율을 내가 10이라고 칠게. 1 증가할 때 example을 드는 거예요. 1이 1만큼 원자 번호가 3, 4, 5, 6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이 핵전은 10, 20, 30, 40씩 10씩 증가를 해. 근데 얘도 증가해. 근데 어떤 증가율이 1씩 증가해.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전화도 증가하고 가려막기 효과, 그러니까 이 끌어당기는 힘도 증가하고 밀쳐내는 힘도 증가하는데 그 증가율 얘가 훨씬 더 큰 거야. 그러면 결국 같은 주기의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은 유효 핵전화는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에는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지만
이 증가율이 훨씬 더 크니까 결국에 유효 핵전화는 증가를 하겠지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십시다. 여기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Y축이 핵전화라고 되어 있어. 핵전화. 그 다음에 여기가 주기 원자 번호. 원자야. 그러면 여기서 전제 조건은 2주기라는 전제 조건으로 깔았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라는 말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질수록 얘도 늘고 얘도 늘지만 그러니까 그래프가 두 개 나온 게 뭐냐면은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볼게. 위에 거는 양성자에 의한 핵전화 라고 보는 거야. 여기서 지금 두 개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해석하는 거야. 위에 거는 핵전화만 핵전하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됐지? 두 번째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두 번째 밑에 있는 아이는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하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 요 차이값이 있을 거야. 요 차이값. 요 차이값은 뭐가 돼? 가력 막기 효과가 되는 거지. 왜? 유효 핵전화는 핵전화에다가 빼기 가려막기 효과니까. 그냥 가려막기라는 말만 쓸게요. 그러면 핵전화에서 가려막기를 빼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유효 핵전화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노란색은 실제 핵전화만. 거기다가 가려막기를 빼면 유효 핵전화. 해석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어찌됐건 유효 핵전화는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한다라는 표현은 요거는 요 그래프에서 올라가고 있고 노란색은 핵전화만 파란색은 유효 핵전화 그 사이 값은 가려막기.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과학은 난이도가 약간 통합과학 원파트, 투파트로 가면 갈수록 어렵다가 아니라 정밀하다의 개념이 들어가. 수학이나 영어는 점점 업그레이드해서 어려워지는 게 맞아. 근데 과학은 정밀해진다의 개념. 그 다음에 볼따기 살 때문에 그래. 어려워진다가 아니라 원론적인 부분을 접근한다. 그래서 실제로 나 이런 말 하면 좋은데 중등부 선생님들, 과학 선생님들이 제일 훌륭해.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중등부 교과과정 보면은 통합과학, 원파트, 투파트가 다 들어있다. 초등부 거도 들어있어. 근데 웃긴 건 원리, 원론, 이론, 접근 이런 게 없어. 다 결과론적이야. 얜 얘고 얜 얘야. 왜요? 이건 이거니까. 이러고 시작해. 그러니까 애들도 선생님도 이건 이거니까 외워야 돼. 그래서 애들도 아무 생각 없이 외워요. 근데 문제가 외우면 답이 나오게끔 문제화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과학을 그렇게 공부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벼락치기하고 시험 대비만 과학을 해도 성적이 나왔던 거야. 얜 얘고 얜 얘거든. 왜요? 라고 안 하거든. 근데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왜요라는 말이 많이 나와. 이게 이렇게 무슨 원론적으로 얘가 어떻게 해석되는 이런 것들 이렇게 문제 스타일이 달라지니까 어렵게 느껴져. 왜? 나는 결론적인 결과론적인 공부만 해왔거든. 과정론적 과정을 공부를 안 했고. 그러니까 차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진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원리를 해석하는 것을 잡아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밑에 거를 보자. 밑에 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근데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좀 자를게. 어떻게 자를 거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도 살짝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X축이야. X축. 원자 번호. 했을 때 패턴을 봐봐. 여기가 수소고 얘가 헬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를 봤더니 리튬이라고 보이고 똥똥똥똥똥 올라가서 네온이 보이고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나트륨인 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또 똥똥똥똥똥똥 올라가다가 여기서
헬륨이요. 헬륨, 네온, 아르곤이 여기에 있으면서 갑자기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자, 이걸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옆에다가 책 옆에다가 큼지막하게 색깔펜으로 주기 쓰고 족 이렇게 써놓는 거야. 써놓기만 하세요. 써놓기만. 주기 족. 색깔펜으로 약간 바꿔볼까? 자, 주기를 볼게. 자, 주기에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지금 빨리 색깔펜으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색깔펜으로. 여기는 1주기,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 이렇게. 보는 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외우라고 하지 않아.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보고 해석하는 거야. 같은 주기야. 여기 있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전하가 증가하는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 됐네. 까지 됐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랭이를 보자. 족이야, 족. 여기가 1쪽 색깔펜으로 이제 다시 구별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봐. 그다음 여기 이렇게 묶고 여기 이렇게 묶으세요. 그럼 파랭이는 족에 대한 이야기고요. 빨갱이는 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까지 됐어. 그러면 먼저 주기 먼저 보자.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해. 했으니까 문제가 안 돼. 족일 때는 여기서 봐봐. 2주기에서 1쪽이 리튬이지. 3주기에서 1쪽이 나트륨이지. 1쪽은 어때? 여기서 제일 낮아. 3주기에서 1쪽은 제일 낮아. 2주기에서 18쪽이 제일 커. 3주기에서 18쪽이 제일 커. 보입니까? 족에 따라서 주기에 따라서 요런 패턴. 요 빨갱이가 뭔지 이 파랭이가 뭔지는 요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요건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